저기 모든 물정이 좀 떨어져 있어. 그다음에 남모양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경기도지사의 홍보 특보를 맡고 계신 남궁헌 대표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문제와 관련된 그 제보를 통해서 장문의 녹취를 확보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빠지는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계속 경고를 해왔던 성남일보의 오동희 대표가 계속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에 오차가 있거나 또 오류가 있을 때 이것을 지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하 우리 위원장, 이신상 규명 위원장은 당의 대표의 허가를 받아서 지금 선거제인데 판사 출신이시고 변호사로 그리고 시민단체로 한때는 이재명 후보와 같이 시민운동을 성남에서 했던 분인데 오늘 성남의 상황이나 이런 것도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김부선 여배우를 잘 모릅니다. 만난 적이 없고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방송 토론을 하고 난 뒤에 저 때문에 많이 고통을 당하시지 않는가 우려된다는 문자를 보낸 적이 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저에게 전화를 해오셔서 약 1시간 반에 걸친 통화를 했습니다. 그 뒤에 문자와 카톡으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어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이 후보가 영혼이 맑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을 지키는 일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여배우가 그래서 그 여배우의 말씀도 전달하겠습니다. 우선 이분은 하도 그 둘 사이의 연인 관계나 또는 사생활 문제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씨가 인천 방파제에서 사진을 한 장씩 찍었는데 첫 번째 만나는 그 당일날 있었는데 작은 노란이 지금 인터넷에 돌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찍은 사진, 여배우를 찍은 사진은 인터넷에 지금 한두 장이 돌고 있습니다. 방파제로 생각되는 거기서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은 제가 보냈더니 이것이 (2007년 12월 12일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재명 후보가 찍은 사진이 맞다 이렇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후 그날 여배우가 찍은 이재명 후보의 사진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께서 그것을 찍을 때 여배우의 가방을 들고 찍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면 후보를 사퇴하겠는가를 물어달라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지금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 여배우께서는 지금 여자 드루킹이 된 것 같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재명 후보보다도 한때 민주당을 더 사랑한 분 같습니다. 민주당과 진보 또는 개혁 세력에 대해서 상당히 경도되어 있고 또 신뢰를 갖고 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민주당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했는데 본인이 이렇게 인격살인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민주당의 의원들과 동료들이 침묵한 것과 관련해서 내가 여자 드루킹이 된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인격살인이라는 말을 제가 썼습니다. 이건 이 사태의 본질이고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의 사과문이 제가 사과문 대필이라는 말도 지금 요번에 처음 썼습니다. 유서 대필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사과문 대필이라는 말을 쓴 것을 관련해서 배우께서 이것이 너무나 적합하고 너무나 그야말로 여유 있는 표현이다 하고 우리가 많이 웃은 적이 있는데 사과문 대필 이것이 이루어지고 난 두 번째 사과문 대필이 일어나지고 난 뒤에 계속되는 인격살인이 있으니까 성남시청에 내용 증명을 보낸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증명 안에 어떻게 인격살인이 됐는가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절대로 사생활, 불륜, 무슨 치정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것은 국민 앞에 이것을 완전히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후보의 도덕성의 문제다. 그리고 한 나약한 후보에 대한 인격살인의 문제이고 우리 사회에 입만 열면 촛불, 입만 열면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해서 당대표를 포함해서 지금 청와대에 계신 분들 포함해서 문화계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여기에 등장하는 분들이 최소한 수십 명입니다. 이분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얘기를 듣고 그러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수백 명이고 그 1차 발설자인 김어준이 제가 방송을 통해서 김어준이 발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분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자기 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권력에 의한 갑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조목조목 하겠습니다. 자료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증명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안에 김문정 씨의 자필로 되어 있습니다만 호언증인 것 같다. 또 트위터를 이용해서 아직도 대마를 하시나 대마 좋아하지 아마 요즘도 하시나 이렇게 되어 있고 2016년 2월 7일에 팟캐스트 EJ라는 곳에서 성남 사는 가짜 총각은 아이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했고 저를 연예인병 반신병 환자라고 했다. 이것이 여러 곳에서 진행된 것에 대한 이분이 내용 증명으로 고소하겠다고 간단히 그런 내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출하는 이 문제는 미디어 오늘의 정철은 기자가 그동안 이재명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발언을 하고 있다고 저한테 계속 칭찬을 하던 차에 주진우 기자와 정철은 기자가 최근에 쓴 미디어 오늘의 기사를 보고 저한테 문자 보낸 것입니다. 정 기자도 진실을 은폐한 공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사진을 제가 보냈을 때 이 사진은 이재명이 찍어준 게 맞습니다만 사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연히 만나서 사진 찍은 게 불륜이냐 이럴 거고
후 저는 거대 여당이 집권하길 바라는 마음에 순수하게 시행을 자처한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문자를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 역시 민주당 평생 지지자로서 민주당 대표님께 사실관계를 말씀드립니다. 홍익표로 생각해서 보낸 문자입니다. 이재명은 도지사 후보 자격이 안 되는 시정약배보다 못한 깡패고 협박감이 사기꾼입니다. 제게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소설 쓰는 이재명과 푼수 김부선이 진실이 뭔지 공개 토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유권자들이 좋은 도지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대표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TV 토론을 마치고 난 뒤에, 어제 마치고 나서 여배우에 대한 인격살인이라는 그 말을 하고 난 뒤에 저한테 보낸 문자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꽂힌 칼 한 자루가 쑥 빠져나간 기분입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는 제가 받은 거기 때문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녹취와 증언이 잇따르고 있고 계속 제보가 저한테 답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일치하고 있습니다. 거의 1시간 이상 되는 녹취의 내용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수도 없이 지금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그것을 정리한 내용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11일 BBK 무협의 종교 집회에서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녹취와 모든 정보를 제가 정리할 때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날 여러 명이 식사를 하고 정동영 KBS 유세장으로 같이 갔습니다. 그때 배우는 저한테 요즘 애들 말로 꽂혀가지고 봉고차는 다른 남자를 주고 여의도로 갔다. 그 다음 날인 2007년 12월 12일 인천 바닷가에 가서 맥주 한 캔씩 사고 식당에서 저는 낙지볶음 먹고 각자 사진 한 장씩을 찍어줬다 돼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고 분당과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낙선됐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지난번에 제기했던 광화문 집회입니다. 지금 배우는 3월, 4월, 5월경 광화문 집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2008년 5월 17일 광우병 집회입니다. 광우병 집회. 여기에 갔는데 거기 이재명이 물론 그 전에 인천에서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부남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전화를 받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연결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인 5월 17일 광우병 집회에서 민변 등등입니다. 그런 다음에 광화문 낙지집에서 먹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 차를 파킹해 놨는데 차에서 저한테 요구했어요. 그 다음 내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간 적이 있는가, 그 차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 여기서 밝히기가 민망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이것이 성추행인지 또는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본인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2009년 5월 22일입니다.
항상 제가 이렇게 뒤져버려가지고 사람들한테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연결식도 가고 시민상주도 하고 얼굴도 한 번 뵌 적이 없지만 3번이나 갈 때 처음에 비가 엄청 올 때 전화가 와서 어디 가냐니까 마침 성남시 나갈 때인데 나 봉화 갔나 거길 비 오는데 왜 가느냐 옥수동에서 만나자고 했던 사람 놈이에요. 그때 전화 통화 내고는 다 나왔죠. 봉화로 가는 사람을 옥수동 집에 가 있으라고 하고 옥수동 집에서 미래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2010년 11월 11일 김어준 한겨레 기자가 약속을 어기고 보도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남양주에서 이 내용을 다 듣고 시나리오를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줄거리는 이재명 후보가 남자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는 정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던 것 같은데 그 남자가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에 당선됐던 걸로 매통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오프 더 레코드로 했는데 이것이 보도가 한겨레신문에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어준 기자가 이 내용을 처음으로 발설한 사람이고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이재명인가 아닌가를 밝히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아니라고 그렇게 한다면 이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짓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2010년 첫 번째 사과문 대필이 이루어집니다. 2010년도에 그 사과문 대필은 팬카페 운영자인 안형수 씨가 한 것입니다. 유서 대필은 들어봐도 사과문 대필은 쪽팔리지만 못 들어봤다 하면서 웃으면서 1차는 팬카페 운영자, 다음 팬카페 운영자 안형수, 2차는 주진우 이렇게 사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야 형수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도 이거 우리 편인데 이거 김어준이 이거 터뜨려 버렸는데 기자들이 야망으로 막 한 달 동안 지치고 나 이거 완전 속된 말로 못됐다. 나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아 누님 그래도 이재명이가 제가 정치를 잘한다고 하고 앞으로 기대주라고 하니 누나가 눈 딱 깎고 아니라고 내가 글을 빨리 써서 메일로 보낼 테니 팬카페에 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니까 자유선진당에서 이재명이 물러나고 혼자 사는 불쌍한 여자 능욕했다고 지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야 한나라당 새끼들이 그러면서 여러 당원들이 기자회견한다고 아주 긴박했던 때였습니다. 요거는 김부선 씨가 2014년 6월 달에 올린 카톡인데 가짜 총가가 2009년 5월 20일 어디 계셨나? 당시 측에 또 전화하셨습니다. 내 집에서 만나자고요. 이게 옥수동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연결식에 왜 안 가느냐고, 왜 가느냐고 옥수동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만나자고요. 기억하시죠? 사과하세요. 제가 국민들께 그게 당신의 살 길입니다. 이런 것이 2016년 두 번째 사과문이 주진우 녹취에 있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주진우와 이재명이 10여 차례인지 수십 차례를 통화를 해서 이 사과문이 만들어졌고 사과문이 올라가고 난 뒤에 4분 만에 바로 이재명이 이것을 퍼날르고 이렇게 사과를 했다는 것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요번에 또 왜곡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선 여배우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내용 가운데 일부를 말씀을 드렸고 모든 자료와 모든 정보와 모든 녹취와 이게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무수한 사람들 억울해서 찾아갔던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사과하고 미안하다 같은 정치인으로서 미안하다 그런 사람을 알면서도
그런 사람을 공천했고 그런 사람을 돕고 있고, 특히 여성운동 출신의 여성 의원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정의의 수준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이거는 밝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오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이재명 후보의 형수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기막힌 얘기, 제가 알고 있었지만 기막힌 얘기들을 들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설명하고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재명 후보께서 직권을 남용해서 형을 정신병원으로 보내려고 했던 문제와 그것이 어떻게 이 폭언폭행으로 연결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필요하다면 추후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드린 말씀에 예. 우리 당의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명하 인권위원입니다. 지금 저와 같은 고향인 고 장자연 씨의 재수사가 결정되었죠. 이것은 이재명 사건의 경우에 녹취록을 볼 때, 또 우리 김용환 정리부장께서 밝힌 내용들을 볼 때, 김부선 배우가 사실을 밝힌다고 한다면 단순한 로맨스 사건이 아니고 미투 사건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의 인권 보호에 대해서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들의 성적 착취가 미투 운동으로 사회에서 그 이슈화되고 성적 보호고,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더 심각한 사건이다. 왜냐하면 안희정 충남지사 사건의 경우에는 안희정 지사가 쉽게 사실을 인정하고, 물론 그 관계성이 있었냐 없었냐 부분 다투고 있지만 사과하고 동의사직을 사퇴했는데,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의 경우에는 자신의 법적 지식과 능력을 활용해서 최대한 이렇게 덮고 저렇게 덮고 은폐해왔고, 시민들과 국민들을 진실이 밝혀진다고 한다면 농락해온 사건이 할 수 있어서 좀 더 심각한 사건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성남 지역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장, 전 성남시장이요, 그분의 여러 가지 김부선 사건이라든지 또는 그 고인이 된 이재선 회계사 형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 경로로 소식을 듣고 사실을 접하고, 그래서 너무 이것이 법적 지식을 악용해가지고 이렇게 은폐하고 저렇게 은폐하고 시민들과 국민을 농락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존경하는 김영환 경기도지사 후보가 방송 토론에도 적극 발표를 하게 되고 지적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모이고, 그래서 그러면 더욱 확신을 갖게 돼서 이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그 지방장관이랄 수 있는 경기도지사가 돼서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다 싶어서 저도 적극 나서게 됐고, 이 기회에 우리 당에서 저를 진상규명특별위원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해주셔서 적극 진실을 밝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판사로서, 변호사로서, 법조인으로서 오래 활동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사실관계를 들으면 본능적으로
그것에 심증을 형성하고 이것의 본질은 무엇이다. 그럼 이것은 재판을 하거나 수사를 하면 어떻게 결론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사건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형수에 대한 막말로 표면에 드러난 것으로 알려지는데, 그것은 이재명 후보는 가족 간의 사적인 관계에서 갈등에서 오는 막말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전혀 본질이 사안이 다르다. 무슨 얘기냐면 시장의 공권력을 남용해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는 친형이지만 공권력을 남용해서 그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사건이다. 그것이 알려지게 된 것도 이재선 회계사가 그 지역 기자들이나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메일 보내고 그 막말 파일 첨부하면서 대외적으로 드러나게 됐는데, 그 메일에도 그런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동생인 성남시장이 나를 정신병자를 몰아서 그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는데, 그걸 저항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요금을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내니 나를 좀 구해달라, 이런 취지의 메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그것이 틀림없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그 부분을 선거 국면에서 사실을 호도하고 또 그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또 지금 방금 우리 김영환 도지사 후보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김부선 씨 관계도 지금 이재명 경기도 후보는 오리박을 내밀면서 이렇게 부정하고 저렇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여러 차례 그렇게 부정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것도 지금 여러 가지 부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는 것이 본인과 우리 위원회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발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간에 수사기관에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성남 시민사회단체 협의회에서 이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패널인데요. 여기 보면 성남 FC에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가 부단주였던 시절에 성남 FC에 약 각종 기업으로부터 165억을 광고비 명목으로 이렇게 후원을 받은 일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 적시되어 있다시피 2015년과 2016년 거의 대부분을 거쳐서 지금 몇몇 기업으로부터, 심지어는 42억까지,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는 언론 여러분도 봐서 알겠습니다만은 분당에 있는 병원 부지를 그 오피스 부지, 그러니까 업무 용지로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본인의 경험치 또는 지역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관심 갖는 사람들의 추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산이 42억을 성남 FC에 광고비로 선언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법률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단주의, 이재명 후보가 부단주였기 때문에 특가법상 뇌물죄 또는 정 아니면 제3자 뇌물죄라도 해당된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특가법상 뇌물죄 및 제3자 뇌물죄로 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 관련된 부분 일부가 이미 고발되어 있지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 기회에 검찰이 이 관련해서도 제대로 수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성남판 K스포츠 미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전체에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K스포츠나 재단이
이 모금한 돈보다 비율적으로 따지면 성남시가 대략 훨씬 인구는 약 50분의 1이요. 예산은 어느 정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규모에 비하면 이 160억 정도에 해당되는 건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성남 지역사회에서 볼 때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고발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은수미 후보가 지금 조직폭력배와 관련된 운전기사와 차량을 지금 투혼을 받고도 그것을 지금 자원봉사로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이제 자기가 일상적으로 하는 대리 운전,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이 태워다니는 것에 10% 정도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부득이한 경우에만 이렇게 좀 촬영을 이용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게 지금 그 기사에게 보낸 메일로 추정됐는데 언론 보도에 지금 나왔던 점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일정들이 해화동 서울대병원을 간다든지 또는 강남의 미용실로 추정되는 장소를 간다든지 하루에 지금 이게 두 날에 걸쳐서인데 하루에 작을 땐 2건, 많을 땐 4건까지도 있고 특히 이쪽에 보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소화가 가능한 것을 별표를 하겠다. 그건 안 해도 된다. 그럼 그 나머지는 다 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것으로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도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하태경 의원님과 김부선 배우하고 사이는 오래됐죠. 만난 적도 있지만 사실 저기 국가문화 참관 과정에서 만나고 또 직접 최근에 통화를 해가지고 제가 여기 주선도 하고 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선거에서 이제 네거티브 하지 말자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인격 장애입니다. 하는 걸 밝힌 것이다. 이런 비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그 여배우가 왜 사과문 대필에 동의해 준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한 말씀 좀 보완을 드리는 첫 번째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민주당 쪽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자기 폭로로 인해서 민주당이 안 될까봐 하는 마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재판을 걸겠다, 소송을 하겠다는 협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배우가 이 소송과 재판 과정에서 겪는 고통도 있습니다. 포토라인에서 해야 되고 또 자기의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세상에 공개되면서 가족들과 친지들한테 눈총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재판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특히 주진우 기자가 전화 통화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걸 재판으로 갈 수 있다고 압박을 했을 때 이제 사과문 대필에 마지못해서 동의해주는 이제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또 중요한 이유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민주당 쪽에 대한 편상이 이미 다 깨져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여배우는 사실 좀 변호인을 가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방송이나 언론에 나간다면 우리 당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김부선 여배우에 대해서 무료 변론, 공익 차원에서 변론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진상규명위원회로 연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성남일보 대표를 맡고 있는 노동입니다. 당초 요청을 받았을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재명 시장 취임 하고 나서 8년 동안 이재명 시장의 행정 행태를 비판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고소고발,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막말 파일도 제의가 되게 있고,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제가 이제 여기 저도 언론인이지만 언론인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언론은 진영 논리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실은 팩트 속에 있고, 지금 주장하는 부분들을 찾아보면 진실에 가깝지 않나, 그런 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질문 답변드릴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가운데 봉하마을 갈 때 여기로 옥수동으로 가시는 그 문제는 5월 22일로 추정되는데 22, 23, 24인지 언제인지 그 날짜는 조금 비가 오는 날이니까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 미래라고 할까 만남은 옥수동 집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수로는 2년에 걸쳐서 진행되었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9개월 일전 날짜로 보면 1년 5개월 1년 15개월인데 그 주로 만난 기간은 9개월 정도 되는 걸로, 그리고 한 달에 2번 내지는 2달에 한 번 이런 정도의 개수가 있었다, 이런 녹취가 있었습니다. 녹취라기보다도 그런 대화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문제가 발단이 되니까 언론이 보도가 되니까 사과문을 요청 내지는 회의 내지는 협박 이렇게 해서 사과문을 게재하고 나면 이제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시 배우에 대한 그런 인격 살인이 진행되고, 그러면 또 참지 못해서 이분이 이걸 가지고 의원들 또 지인들 언론인들한테 이거를 계속 보내고 만나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여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만 수십 명입니다. 뭐 이를테면 정세균 의장한테 뭐 가서 하소연했다든지 뭐 이런 식입니다. 말하자면 그 병세균 의장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지금 거명할 수 있는 분이 수십 명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언론인들 여러분 말씀하면 들을 만한 분들한테 하소연했지만 아무도 사적으로는 미안하다, 이게 정치인으로서 자기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나서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없었다, 그런 말씀드리고 이것이 침묵의 동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김영환 후보님께서 경기도지사가 되신다면 성남시에는 지금 무수한 인권 관련한 사례들과 또 제보들과 저 또한 YBC에서 기자인데요. 김사랑 씨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성남에서 유사하게 진행된 사건이 뭐냐면 이재선 형님하고 김사랑 씨 피치 행정에 대해서 비판한 다음에 미쳤다는 프레임이 갇히고 그 이후에 정신병원 입원까지, 이게 어떤 유사한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아까 얘기한 유사한 패턴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확실히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선 문제를 제기하거나 댓글을 달거나 비판하는 사람을 일단 고소고발의 대상으로 삼아서 수백 건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건 무슨 아파트입니까? 담대동 푸르즈 아파트에 70명의 민원인들이 분양될 때의 가격보다 더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분들이 입주한 사람들이 항의를 하고 시청에 가서 뭐 항의를 하는 민원인들이 있었는데 그 70명을 한꺼번에 고발해가지고 다 150만원, 200만원씩 적바자를 만들고 벌금을 물린 사건부터 시작해서 지난 이 대선 경선 지금 이 지사 선거가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레몬 테라스라고 거기 소속되어 있는 그분이 유명하긴 하지만 그 맘카페에서 우리나라 제일 큰 맘카페의 회원이기 때문에 알려진 거지만 4명을 고발했습니다. 댓글을 단 거에 대해서 4명을 하니까 댓글이 사라지게 되고 또 비판이 사라지게 되고 이렇게 하는 고소고발의 그 기전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 일단 고소를 저희가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유력한 권력이 살아있는 권력인 저분이 저를 그래서 법률 조치를 해서 저를 찍어서 처음에는 여배우하고 주진우 여배우까지 하겠다고 하다가 여배우를 빼고 김용환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주진우 녹취 파일을 내가 무슨 정치 공작으로 내놨다고 하는데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진우 녹취 파일이라는 것을 본 적도 없고 아는 적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번 KBS에서 주진우라는 거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어떤 이유인지 똑같은 것을 뒷받침하는 녹취 파일이 2개가 돌게 된 건데 그렇게 그 법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 위축되게 만드는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정신병원입니다. 왜 이렇게 정신병원을 좋아하냐 이렇게 말씀했지만 일단 정신병원에 갔다 오면 그 공신력이 딱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김사랑이라는 분은 실제로 정신병원에 갇혔다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직접 그 이재명 시장이 한 것이라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찾지 못했지만 이분이 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했다가 정신병원에 갇혔다가 나와서 지금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여쭤보는 뭐냐면은 혹시 경기도지사로 당선이 되신다면 성남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수한 어떤 의혹들에 대해서 진상조사위원회라든지 아니면 특검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뭐 한일이라는 게 그렇게 과거를 들추고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그렇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제가 또 당선돼서 또 그런 말씀을 지금 여기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관행은 없어져야 하고 특히 제가 지금 우리 이재명 시장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첫째는 진실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지 않고 계속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끊어야 된다. 그래야 국민도 뭔가 새롭게 신고할 수가 있고 또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오늘 제가 오늘 창원 안에서 정말 마지막으로 정말 국민한테 사과하고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고소고발해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또 아까 전에 미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미투 여기 예, 제가 여기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권력 관계에 의한 성적 착취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후에 은폐하는 과정. 은폐하는 과정인데, 과정인데 그 전의 과정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권위원회 그 문제는 추후에 다시 한번 논란이 있다는 거는 의혹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우리 여배우께서는 어떻든 그날의 일에 대해서 상당한 뭔가 불편감이라고 할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 김부선 씨가 하는 말을 전해드린 바에 의하면 순수한 자유에 의한 남녀 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시기 전에 김부선 씨와 또 이런 발표들을 다 할 거다 그런 부분에 대해 동의를 다 받으신 겁니다.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부선 씨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한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김부선 씨가 꺼려했던 이유도 뭐 재판 과정이나 이런 것에서 이게 여배우로 드러났을 때 피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그런 부분 때문에 꺼려했을 거라고 주장을 하셨었는데 지금 이렇게 그 동의나 이런 부분 없이 주장을 하시는 거면 발표를 하시는 거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녹취를 하거나 전면 거기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일부를 진실에 관련된 것만 말씀드리는 거지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고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있고 녹취가 한 개가 아니고
또 저희가 녹취한 것 말고도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최소한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 피해를 입었다고 얘기하는 말씀하신 표현에서는 본인 당사자의 이름 실명이 거론이 되고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설명들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는 거는 사실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말씀은 뭐 여러 곳에 제가 그 부분 대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 동의를 받아서는 가는 바람직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제 동의를 받지 못한 동의 받는 절차를 안 했는 건데요. 지금 이제 김부선 씨가 우리에게 우리 김영환 도지사 후보에게 전화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태도로 봐서 이건 충분히 김부선 씨가 수긍할 만하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추정력 승낙이고요. 그렇게 해서 해당돼서 이 정도는 김 씨가 오히려 환영할 것으로 판단된다. 저거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 아니 그래서 이제 좀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다. 묻지 않으신 이유는 뭔가요? 잠깐 제가 돈을 받았어요. 제가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를 공개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피해자하고 계속 상의를 했고 양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두 분은 지금 선거에서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가까운 이야기, 저는 제3자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많이 진행했고 그래서 양해를 받았고 그래서 어제 제가 한 종편 프로그램을 출연해서 이야기한 것도 있는데 그 부분도 동의 내에서 공개를 했고 그래서 출연해서 더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협의를 해서 피해자가 동의 준 범위 내에서 진행됐던 말씀입니다. 연관돼서 또 하나 이어서 말씀드리면 일단 박 의원님께서는 진짜 충분히 있으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이 관계들에 대해서 밝히려면 그동안도 얼마든지 밝힐 수 있었다는 생각이 일단 드네요. 그렇게 동의를 받았다라고 직접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그렇다면 사실 그 TV 토론에서 이 부분들이 많이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시는 입장이시니까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어떻게 힘을 실어주겠다. 지금 상황에서 사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법적인 상황에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김영환 후보님이 나오셔서 이 부분만 이제 계속 집중이 되다 보니까 사실 토론회 끝나고의 반응들도 살펴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비판의 얘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선거 전략이라고 하면 전략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진행되는 거에 대한 비판들 좀 고려하시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우선 저는 이재명 후보의 문제 가운데서 제일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정신병원의 직권남용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진행되고 오늘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제 그런데 이 스캔들 문제는 제가 이제 주진우 기자 메모 그거를 이제 처음에 말하면서 이게 커져버린 거잖아요. 그런 거지만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아까 얘기한 격사의 문제라든지 지금의 경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게 돼서 이렇게 한 것이지 이것을 처음부터 관심을 갖거나 그런 일은 아니었다는 말씀드리고 당연히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문제를 감수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적하지 말고 덮자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어떻게 언론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또 저를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지금 하기 때문에 나로서는 최소한의 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것이 선거 인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영표 대표에게도 이런 내용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홍익표라고 잘못 홍익표 의원한테 보낸 겁니다. 홍영표인 줄 알고 홍익표를 혼동을 하셔가지고 홍익표한테 보냈다고
그래서 내가 홍표는 성동에 계신 그 의원님은 원내대표가 아니시라고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홍표 대표한테 전달되지 않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선거에 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또 다시 이런 기자간담회가 있을까 그런 아까 우리 너무 많은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보도가 안 되지 않겠냐 오해하셨는데 지금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정신보건법을 제가 여기 개정안을 낸 사람입니다. 2013년도에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제가 발의자인데 제 의사로서의 상식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본인과 배우자와 자식들이 모르는 가운데 정신병원 입원이 진행된 거, 그 다음에 의사들이 대면 진료를 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소견서를 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어머니가 그랬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공무원 8명의 주소를 알고 그 8명이 그런 민원을 제기한 것을 가지고 정신 소견을 할 수 있었는가. 그 다음에 그 형수하고 그 조카하고의 녹취록을 보면 자론 아빠가 지금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는 걸 내가 막았는데 이제 막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녹취. 그리고 어제 그저께 나온 어머니와 그 이재명 시장의 녹취를 보면은 나는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협박하지 마,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큰아들을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그런 전차를 했을까 하는 문제. 여기에 보건소장 데려다 조사하면 그만 아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직권남용의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여기로 오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이재선 형수라고 하는 그분과 통화를 했는데 명백한 그 오류, 그러니까 그 막말이 나왔던 것은 그 형수하고 그 이재명 시장하고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서 어머니를 때렸다는 그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 날짜가 그 막말이 진행된 것은 6월 달의 일이고, 그렇죠? 날짜가 그러니까 막말하는 것이 낯설고 그 싸움이 일어난 것은 7월 달의 일이고 막말이 된 것은 6월 달의 일인데 이거를 그렇게 전말을 바꿔서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그래서 마치 싸워가지고 어머니를 때려서 이렇게 한 것처럼 한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정말 이런 거를 묻어두고 이걸 선거를 진행하고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도덕성의 문제고 공직자의 윤리의 문제인데, 이것이 어떻게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고 이렇게 이 정치 선거에 이기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게 있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끝나셨습니다. 또 보시라고. 지금 오늘 사진 자료 중앙당 공보실에서 스캔 파일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